이게 도대체 무슨 주사예요? 실제로 목 뒤부터 뻣뻣하게 타고 올라오던 통증이 줄어들고 안녕하세요. 자율신경을 치료하는 한의사 박원장입니다. 가끔 환자분들이 스네피 약침 치료를 받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주사예요? 맞자마자 눈이 번쩍 들고 머리가 시원해져요. 실제로 목 뒤부터 뻣뻣하게 타고 올라오던 통증이 줄어들고 머리 전체를 조이는 느낌이나 머리가 멍한 느낌, 눈 안쪽까지 뻐근함이 동반되던 분들도 약침 치료 후에 시원함을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제가 가장 좋아하고 효과를 많이 본 치료법인 스네피 약침 치료에 대해 실제 임상에서 약침 치료로 어떤 증상이 호전되었는지 사례를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약침이란 어떤 치료 방법인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약침은 한약의 유효 성분들, 한약이라고 하면 산삼, 태반 등등 다양한데요. 여러분들이 수액을 맞을 때 감초수액, 마늘수액 이런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도 이 감초에서 유효한 성분인 글리시리진이라는 성분을 추출해서 혈관에 투입하는 거거든요. 같은 원리로 산삼의 사포닌, 태반의 아미노산과 같은 성분을 추출해서 주사기를 이용해 경혈에 주입하는 치료 방법이 바로 약침입니다. 자율신경 치료에는 산삼 약침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산삼의 사포닌을 비롯한 다양한 유효 성분을 정제하고 추출해서 배수혈, 즉 등에 위치한 경혈을 치료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스네피 약침 치료로 실제 경험했던 케이스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두통과 어지럼증이 있었던 환자분입니다. 이분은 40대 여성 환자분이셨고요. 앉아서 일을 하는 사무직으로 한 10년 정도 일을 하셨는데 세무 관련한 분야에 계셔서 컴퓨터나 문서 작업량이 상당히 많았다고 하십니다. 일하시기 전에는 그런 증상이 없었는데 한 5년 전부터 조금씩 목 어깨가 불편함을 느끼셨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마사지 정도 받고 특별한 치료는 안 하셨다고 했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점점 증상이 심해지더니 갑자기 목 뒤가 뻣뻣하게 붓고 그 긴장이 머리 전체로 타고 올라오면서 꽉 조이는 통증과 어지럼증까지 동반되었습니다. 평소에는 두통이 있으면 타이레놀 같은 진통제를 드시면 가라앉았는데 이번에는 진통제로도 가라앉지 않으셔서 저희 한의원에 내원하셨습니다. 자율신경 검사상 교감신경이 굉장히 많이 항진된 상태였고요. 실제로 일자목도 심했고 이런 목 어깨 주위 근육의 뭉침도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분을 진단한 후에 저는 목비근과 두판상근 부위에 산삼약침 3cc를 시술했고요. 치료할 때 환자분이 베드에 엎드려 계셨는데 그 상태에서 약침 치료를 한 직후에 환자분이 눈이 갑자기 맑아지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10분 뒤에 치료가 끝난 후에는 통증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줄어들면서 두통과 어지럼증이 굉장히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왜 이런 효과가 나타났을까요? 자율신경 중 교감신경은 흉추에서 나와 상경신경절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경신경절은 해부학적인 위치상 두판상근과 흉쇄유돌근 주위에 위치하는데요. 이 부위의 근육들이 단축되면 이 상성신경절을 압박을 해서 자율신경계 증상을 유발할 수 있고요. 스네피 약침을 통해 해당 근육의 긴장을 이완하면 압박이 줄어들며 증상이 빠르게 완화되는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연목 주위에는 경동맥이 지나가는 부위로 뇌와 몸의 혈류순환을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뇌의 혈류순환도 좋아지면서 두통이나 어지럼증이나 아니면 브레인포그, 불안, 공황 이런 증상이 있을 때도 교감신경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이 부위에 시술을 하면 효과를 많이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역류성 식도염과 시부입니다. 이분은 속쓰림이 심하고 위로 자꾸 뭐가 올라오는 듯한 느낌, 트림, 그리고 구역감이 있으시면서 만성적인 위장장애가 있는 60대 여성분이셨습니다. 한의학에서 배를 눌러서 진단하는 방법을 복진이라고 하는데 이 분의 명치 아래에 위치한 거거열 그리고 중안열을 누르면 찌릿한 통증을 느낄 정도로 엄청나게 아파하셨어요. 이럴 때는 거거열은 위장에 위치한 부위로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중안열은 소장에 위치한 부위인데 이 부위가 많이 팽창되어 있었거든요. 복부 팽만감이 있으셨던 거죠. 실제로 기능의학 병원에서 시보 진단을 받은 분이셨고 소장 내 세균이 과증식된 상태였습니다. 소화가 안 될 때는 기본적으로 흉추를 보는데 이쪽이 위장관과 연결된 교감신경이 지나가는 부위거든요. 이 환자분의 경우는 흉추 5번, 7번
그리고 요추 1번 부위에 위치한 척추에 통증이 굉장히 심하셨어요. 여기는 척추 다혈근이라고 하는 척추에 붙어 있는 아주 깊숙한 부위를 타겟으로 해서 시술을 했고요. 동시에 구분등과 일자허리를 교정하는 추나 치료도 같이 시행을 했습니다. 이 부위는 통증이 어느 정도 있어요. 주사기가 좀 깊게 들어가야 했는데 환자분께서 잘 참으셔서 치료가 잘 됐고요. 스냅피 약침을 해당 부위에 시술한 결과 당장 속쓰림 증상은 많이 나아지셔서 정상적인 식사는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치료가 반복되면서 트림과 구역감도 많이 좋아지셨고 복부 팽만감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시보 같은 경우도 조금 좋아지기는 했지만 세균 증식을 없애려면 식단과 시보를 해결할 수 있는 한약이나 영양제 치료를 같이 하고 계셔서 지금도 치료를 이어서 하시고 계신 분입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생리통입니다. 원래부터 좀 예민하고 생리때가 되면 증상이 심해지시는 20대 여성 환자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자율신경 실조증이 심해지면서 생리통도 같이 심해져서 내원을 하셨는데요. 주증상은 생리 전후로 허리, 복부 통증이 기본적으로 나타났고요. 심하면 다리까지 통증이 퍼지거나 찌릿한 느낌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허리 디스크 문제가 있나 해서 비용을 꽤 많이 내시고 척추 MRI까지 찍으셨는데 허리 디스크는 없는 상태였고요. 이분은 제가 검사를 해보니까 흉추 12번부터 요추 1번 부위에서 압통이 확인되었습니다. 여기는 TL 정션, 번역해서 흉요추 연접부라고 해요. 흉추와 요추가 이어지는 부분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는 자궁이나 생식기를 관장하는 교감신경이 분포된 영역입니다. 이 부위 다혈근에 산삼약침을 6cc 시술했고 치료를 하고 나서부터 통증이 현저히 감소했고요. 이후 5회 정도 치료를 더 진행하시고 나서 생리통 증상이 많이 완화된 상태입니다. 스냅피 약침은 이 외에도 다양한 증상에 쓰입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불안한 증상은 흉추 1번에서 3번, 만성적인 기침이나 천식은 경추 5번에서 7번, 조신기능 저하, 만성피로, 면역력 저하는 흉추 8번에서 요추 1번 혹은 천골, 과민성 방광의 경우는 흉추 12번에서 요추 2번. 이렇게 치료하는 스냅피 약침은 단순한 통증 치료가 아닙니다. 척추가 틀어지거나 근육의 단축으로 인해 발생한 자율신경계의 압박,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전신 증상을 조절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몇 가지 환자분들이 질문 주시는 게 있는데 몇 번이나 치료를 받아야 하냐라고 여쭤보시면 사실 사람마다 다 다르고 증상마다 다 다른데요. 평균적으로는 최소 5회에서 10회 시술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또 부작용은 없는지 많이 여쭤보세요. 그런데 이 약침 치료는 스테로이드도 없고 마취제 성분도 들어있지 않은 천연 생약 성분입니다. 그래서 많이 맞아도 부작용이 없다는 장점이 있어요. 약침 치료로 그러면 자율신경 실조증이 다 나을 수 있냐라고 하면 당연히 그렇지는 않겠죠. 저희 한의원에서 스냅피 약침 치료로 많은 증상들을 조절할 수 있지만 지속적인 건강 유지를 위해서는 일상 속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폼롤러나 스트레칭으로 척추의 심부 근육을 이완해 주시고요. 적절한 운동은 근육의 단축을 풀고 자율신경의 균형을 유지해 줍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필수입니다. 정신적 긴장이 근육을 수축시키고 결국 자율신경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몸과 마음, 자율신경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치료는 선순환을 만드는 출발점일 뿐 궁극적인 건강은 생활 속 변화와 실천에서 만들어진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앞으로도 자율신경 실조증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치료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